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유학학 정유 정승태입니다. 기축일주입니다. 기축일주는 함께하며 돈을 벌고 그러면서 지혜가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의 중심이 명확한 이런 느낌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한번 볼게요. 기하고 축하고 한꺼번에 딱 기축 됐어요. 기축. 기의 특성과 축의 특성을 얘기하고 이제 풀어갈 겁니다. 기토는 속심리와 겉심리가 있는데, 겉대 심리로는 정인 심리가 있어요. 마치 엄마같이 포근한 심리가 있다 이거예요. 조용함, 이해온적, 학문성, 모성의 보수성, 근심걱정, 잔머리. 잔머리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꼼꼼한 정제의 심리가 있어요. 신용, 성실, 지구력, 안정성, 정리정돈, 확실성, 실효성, 완벽성. 이러한 이제 기토의 심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기토는 순진하고 소박하고 방황 갈등이 있어요. 허영이 있어요. 감정이 풍부하고 시기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 매사에 정확하고 의심이 많고 일어서려는 기쁨이 있어요. 총명하고 포용력과 신용, 성실, 정형, 언행일치, 순발력, 실속을 챙기고 이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의심이 있고 예민하고 고집불통일 수도 있어요. 변화의 기질, 인내력, 침착, 질투심, 반발심, 강.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뭔 말이요? 이 말이 감정이 풍부하다니 무슨 뭐 순진하고 소박하다니 허영이 있다가고 뭐 옆구리 치는 소리 하고 있네, 자빠졌네, 그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학문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일주로 듣는 분은 이제 다 됐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러면은 이제 기초니까 이런 상황들이 다 이 학문적으로 다 이미 알고 있고 설명이 돼 있으니까 깊이 설명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축토, 성실, 믿음, 검소, 열심히 일함, 재물애착, 참을성, 책임감, 능률적, 독립적, 논리적, 현실적, 균형, 저전력, 조직적, 독창적, 실제적,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다. 이지적인 사색가다, 완고하다, 오만하고 권위적이고 규범주의자고 거침없이 말하고 요령이 비범하고 근본이 되고 반복한다. 이런 게 이제 특성으로 있어요. 기토와 특성과 축토의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 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지런한 사람이고요. 이 기축이지 않습니까? 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제갈용명 같은 얘기죠. 조절. 어떤 분쟁이 있어서 조절력이 참 좋습니다. 조절을 잘 합니다. 사주를 풀 때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러한 기초적인 얘기를 하고 나서 기초적인 것에 기초적인 것에 오행, 음양오행, 형충파해합, 지장감 등등 있어요. 그게 기초입니다. 그 기초에서 이제 10성이 들어가면은 사주가 풀려요. 평면적인 것입니다. 12운성이 들어가면 입체적인 것이에요. 12신살이 들어가면은 양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기타 신살. 일반 신살은 기초에서 배웠던 것이고, 기타 신살 같은 경우야, 희한한 살들이 있어요. 그런 살들은 애울 필요 없습니다. 애울 필요 없이 그냥, 이런 살이 있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맞춰보면 됩니다. 기타 신살. 이렇게 해서 이제 사주를 풀어가는 거예요. 사주는 철저하게 논리성입니다. 논리성이 없으면 이건 헛소리하고 뚱그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사주 상담할 때 뭔 말인지 몰라. 그냥 뭐 이러네, 그러면 저러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갑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담하신 분들이 좀만 음양 오행만, 그러니까 오행만 알아도 다 이해를 해요. 이해를. 이래서 그러는구나, 저래서 그러는구나. 정확하니 논리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기축이에요. 기 입장에서 축토는 십성으로 비견입니다. 아까 얘기한 기토와 축토의 특성이 이 기본 캐릭터예요, 그 사람의. 근데 이게 이제 더 씌워지는 거예요, 십성이. 비견. 정정당당. 정정당당한. 그리고 이루어내고자 하는 은근 끈기와 근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비견이잖아요. 같이 포옹하는, 함께하는 이런 성정과 콩조각도 나누어 먹는 성정이 있습니다. 나누어 먹는 그러한 비견의 성정이 있어요. 의리 이런 게 이제 성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견의 심리, 뚝심적인 거죠. 뚝심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건 십성이단 말입니다. 12운성으로는 이게 묘지예요. 금운동 하면서 축토가 묘지입니다. 이 묘지는 자묘가 있는 것하고 여기는 금의 고지 않습니까? 축토는 금의 고죠? 근데 경기정의 묘예요. 그분은 경 입장에서는 금의 묘니까 자기 묘면서도 자기 고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토 정화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묘일 뿐이에요. 이거에서 이제 해석이 상당히 좀 많이 바뀌거든요. 묘지. 묘지라는 것은 사, 묘, 절 이렇게 삼묘절로 가지 않습니까? 사, 묘, 절, 병사, 묘, 절로 가는 거야. 자, 묘지는 이렇게 묘지가 있어요. 묘지가 이렇게 딱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묘지에서 자 사지에서 죽었어. 근데 묘지에 있는 건 아직 이승이 아니에요. 묘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 그러면서 그 절은 옥황상제한테 이제 완전히 끝나서 판결받는 거거든. 여기 가기 위해서 절에 가기 위한 대기 상태란 말입니다. 이 상태가.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 안에가 묘지 안에니까 창고 아니잖아요. 창고 아니에요. 쌀도 있고 빵도 있고 우유도 있고 소주도 있고 하겠죠. 우리 집사람은 화장품도 있고 내가 화장품을 크게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옷도 있고 우리 집사람은 옷도 있고 참말로 장롱을 보면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한쪽에 픽 이렇게 걸어졌는데 장롱에 작은 밥까지 싹 해놓고 전부 다 집사람 옷이었나?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 진짜. 뭐더라 귀찮아게 하고, 정말로. 옷 입을 것이 뭐가 있다고. 아무튼, 여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지, 지금, 아무튼, 우리 집사람은 희한한 동물이야, 여자는. 아무튼. 옷도 한두 개만 있으면 되었지. 뭐더라 많이 필요 있어. 아무튼, 이렇게 창고에가 이제 있다, 이거야, 묘지가. 그러면 여기서 아껴 먹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이 절지에 옥황상제한테 판결 받으러 가려면 아껴 먹어야지, 검소에. 검소 전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기축을 얘기했잖아요. 거기다 비견 심리가 있어요. 정정당당하고 의리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묘지 심리가 있단 말입니다. 전략하고 검소하고 아끼고. 자, 그러면서 이제 묘지에서 이 절지로 가서 옥황상제가 판정을 받으려니까 내가 나는 옛날에 환생을 해야 되겠어. 옛날에 내가 왕자였거든. 왕자였는데 이번에는 다시 왕자로 갈 거야. 그러면서 머릿속에 막 통박 굴릴 거 아닙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냥. 요령이 아주 있어요. 묘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요령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묘에 갔으니까 이제 옥황상제 판정을
유튜브의 정회원 제도를 이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공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정회원이 되시면은 제가 강의한 학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강의를 다 오픈해 놓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밤새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한 달 내에도 전체 강의를 볼 수가 있겠죠. 다 제가 오픈해 놓을 테니까. 이미 강의를 기초지장관, 육신, 십성, 조합심리, 일간희귀론, 물상론, 12운성, 12신살, 천지통보, 대시온 보는 법, 격국용신, 주객론, 인연법, 궁합, 학교, 장명, 택일, 일반 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 비법이라고는 제가 적어놨는데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할 사주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돈을 벌겠는가 거지가 되겠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척을 둬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 유형, 사주해서 그 백선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회원으로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정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셔서 정회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를 얘기하는 거예요. 판정 받아가지고 여기서 윤회를 하는데 해탈해갖고 윤회의 굴레에 벗어난 사람이 있는가? 윤회 밖에서 떨어져 나가면 무가 되어본 사람 있고, 그리고 개미로 태어난 사람 있고, 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있고, 미륵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기가 개미로 태어나려고 할 거예요. 윤회의 굴레에 벗어나려고 할 거예요. 자기가 도사도 아니면서 무슨 이 부처님도 아니면서 해탈의 경지에서 벗어나 부처님이 되려고 할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멋진 사람으로, 멋진 신부로 태어나야 되겠다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 미래. 묘가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묘는 검소하고 전략하고 그러면서 이런 데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거야. 이 묘가. 이 기축이라는 사람이 그런다 이 말이요. 어? 자, 그런 사람인데 여기서 12신살로는 이제 화계지란 말입니다. 화계지. 여기 밑에 보면 묘지라고 적어졌죠? 이것은 여기서 비견이고 묘고 이것은 12십성으로 묘고 비견이고 10성으로 묘란 얘기예요, 기축이. 근데 여기서는 12신살로 화계지란 얘기인데, 화계지인데 이 묘지란 얘기는 화계지에는 묘지의 심리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묘지 자체가 설명했잖아요. 화계지는 운동성의 마무리잖아요. 사유축, 여기 금운동성의 마무리야. 여기도 금운동이잖아요. 기토도, 축토도 금운동이잖아요. 근데 축토와 금운동이 마무리니까 마무리 화계지야. 이렇게 어떤 것을 마무리하려고 그런 또 성정이 있어요. 끝을 잘 맺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계지니까 이제 반복하려는 거 있어요. 그러면서 종교성이 있단 말입니다. 종교 철학성이. 화계지니까 어떤 것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화계지는 제갈공명과 같은 거예요. 제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절 능력이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합해봐요. 어떤 상황에서 조절 능력이 있고 차분하게 반복이라는 그 묘지의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묘지에 과거를 반복해서 복기를 하는 거야. 반복해서 복기를 한다는 얘기는 미래를 실수를 안 하기 위한 자기 점검이지 않습니까? 자기 점검하면서 자기 반성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검사하고 아끼고 전략하면서 그러면서 정정당당하게 의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순박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요령이 있는 사람인 것이 기축이라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병력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라부보행이에요. 그럼 병력화라고 해서 무슨 노중환이 화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기토 입장에서 이 화는 인성, 그러니까 편인이야 정인이야 그런 얘기 아니고 단지 이것은 인성일 뿐이에요. 인성일 뿐이에요. 이 사람이 뚝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하면서 아까 얘기한 그러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심리적으로 갖추고 있는데 이 사람이 뚝뚝하니 바보면 안 되잖아. 에? 그러니까 비견이니까 어쩔 때는 완전히 확 맥히는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인성적인 기운이 계속 이렇게 대운 세운과 관련 없이 이 사람에게 평생을 계속 생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운을 계속 이 사람에게 인성적인 기운을 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항상 그 기운을 받아서 연구하고 어떤 것에 습득하고 공부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게 지혜를 여기다 지혜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게 이제 기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묘이 됐고 기축이에요. 기축인데 기는 본인이에요. 이 일간이니까 본인이잖아요. 축은 배우자궁입니다. 이런 경우에 나도 토요, 너도 토요, 비견이네. 신랑 이 인간이 각시 이 인간이 아닌지 각시 이분이 친구요, 신랑이요? 친구요, 각시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의 여기서 사주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연애할 때 빼놓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간절한 남녀 간의 애정적 감정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일지에 자기 친구가 자기 일지에 부인이랄지 각시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친구가 있는 꼴이잖아. 각시가 친구 같고 친구가 각시 같고 신랑이 친구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인데 그게 좀 잘못돼 버리냐 그러면은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이런 상황이 부부간에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자, 축토에는 대, 신, 기라고 이제 지장간이 들어 있습니다. 기는 비견이죠. 기는 비견입니다. 기는 비견이에요. 신금은 토신 그 맞았습니까? 이건 식신이에요. 식상. 요 개수는 자기의 편제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토는 자기 자체가 식신생재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러한 일주예요. 시생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친구와 함께 함께 돈을 벌어가고 그렇게 의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쫌팽이 같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편재든 정재든 간에 이 재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자기 각시예요.
남자 입장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기토는 자기 친구예요. 지장간에는 기토는 각시가 이 축토 안에서 한 이불을 덮고 이 친구하고 같이 있네? 어떤 경우는 겹지하고 갇힌 경우도 있고 비근하고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기토가 자기니까 이 자기 일간 외에는 다른 데 다 있는 토는 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각시가 이 개수라는 각시가 이쁜 각시가 이 기토라는 놈하고 같이 축토 속에서 한 힘을 덮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의처증이 있을 수가 있다가요. 이거 정제라 가면은 더욱더 그러면 아주 의처증이 확실하게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편제라 좀 그것도 약한데 그래도 의처증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쉽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20년, 그러니까 19년인가 경자년이에요. 이때 일주론을 풀었어요. 일주론을 풀어서 이제 해놨어. 근데 2020년 일주론과 2020년 운세를 같이 풀어서 일주론을 쫙 풀고 나서 이어서 이 경자년 운세를 풀었단 말입니다. 사실 이걸 따로 찢어서 이렇게 일주론 다 풀은 거 올려놓고 나서 경자년 운세만 풀었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길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일주론을 따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해서 살아 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일주론을 지금 해서 이제 올릴 거인데, 이거 할 거인데, 이 일주론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날 기복이랄지 여러 가지 감정에 따라서 이 똑같은 결론적인 얘기가 좀,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나발 터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따로 해갖고 이 일주론만 이렇게 그때 했던 거, 그것을, 순전히 이것은 운세가 아니고 일주론이니까 이거 일주론이 있어지. 그렇게 해서 니가 참고하시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 좋아요, 구독, 필수. 그래야 내가 나발을 따라락 털니까요. 자, 보면은 이거 기축에 대해서 이거 여기 내가 적어 놓은 것은 그 옛날 책들에 있는 거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내가 기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기축 일주에 대한 일주론입니다. 천간지지가 기토로 되어 있어 방황, 갈등, 성급하고 조급하여 항상 실속 없는 일을 한다. 이거 뭔 말이냐고. 이거 완전히 헛소리하는 거예요. 성격이 매우 느긋하고 때때로 우간한 성질이 있다. 이것도 이제 왜 이렇게 써놨는지는 알아요, 내가. 아는데 전혀 이 기축의 성격에서 한 1%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협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주론을 이렇게 책 같은 거, 제 책이 내가 이제 강의용 교재의 책이 한 700페이지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책만 갖다가 책만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연락 왔고 책만 팔으라고 하는데 안 팔거든요. 책 그거 갖다 봐봤자, 몰라. 강의랑 같이 들어야지만이 이런 것은 아니거든. 이렇게 어쩔 것은 정확하게 왜 아니더라고 딱딱딱딱 정리해갖고 내가 얘기를 해요. 인품은 인정이 많아 고지식하고 실속이 없고 고집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자기의 중심점은 있어요. 기축이라. 근데 뭐 기토의 특성 이것이 옆구리치기 하는 소리예요. 옆구리치기. 이거 전혀 틀린 얘기다 이거예요. 어쩔 때 이제 보면은 일주론 같은 걸 뭐 풀어놓은 거 보냐 보면은 참 저렇게 일주론을 풀었냐면 그 일주 된 사람 입장에 전혀 뭐 쏘란방송하고 이거 뭔 말이에요?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것이 공부가 되겠냐고요. 쫙 논리적으로 제가 딱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살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주댕이 털어놓는데 속에가 다 들어있어. 뭐 제고기니 태극기니 그 말이에요. 싹 한번 보세요. 곡각살. 뭐 꼬불꼬불하니까 곡각살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은 일반 그냥 기타 신살은 이렇게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것이고 이렇게 막 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봤자 머리만 아프고 사주 안 풀려요. 멋진 기축 일주분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축이지 기축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5월달에 태어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축호 탕화 원진 기문이 되면서 탕화가 된단 말입니다.
축토에 있는 신금을 토치로, 정화로, 여기가 이제, 아무튼, 화가 있잖아요, 화가. 인간의 내수, 신금은 인간의 내수란 말입니다. 근데 이 축토를 5월에 태어난 사람은 이것이 이제 원진, 원기, 기문 같이 봐요. 원진 기문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천재거나 아니면 또라이거나 자기가 천재면 주위에 천재들이 많아. 자기가 또라이면 주위에 또라이들밖에 없어. 그래갖고 대단히 머리가 비상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원진 기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집중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 이 오화가 강한 작동을 하면은 이 축토에서 축토에 있는 신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쩔 때는 내가 왜 사나 하면서 한 잔 딱 하고 하나님 내가 좀 빨리 온 것 같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운이에요. 여기가 인이랑 같이 있으면 인호축에서 탕화라고 그러는데 인하고도 관계없고 축의 중심적인 탕화의 중심점은 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축일주라는 분은 자기가 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랄지 이거 화의 운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정신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오해 합대부잖아요. 에? 그리고 여기가 사화가 가봤자 사유축 합금이 되잖아요. 그 해수가 여가 있을 때는 이 탕화는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추고 탕화 원진 기문 그것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화가 있어요. 그럼 나는 나는 기토인데 월에 오화지 않습니까? 그건 사회적 환경이다 이거예요. 사회적 환경은 내가 축토가 이렇게 내가 나가서 사회적 일을 해야 되는데 추고 탕화 원진 기문이면 나 사회에 나가면 아주 복잡한 거야. 내가 천재면 지도 천재고 내가 또라이면 지도 또라이고 그러고 하여튼 복잡한 일들이 있는 건데 이 연결성 없지 않습니까? 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합이.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사회 연결적인 부분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축토에가 신금이 있잖아요. 신금이. 그리고 오화에는 병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신 합으로 해서 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닌 듯 하면서 사회성 연결은 이 합으로 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사회생활을 아주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신금이면은 자기의 식상이에요. 식상이죠. 여기서 오화에서 이제 병화는 자기의 인성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실력, 자기의 능력과 실력, 기술력을 이 사회에 있는 머리 좀 돌아가고 하는 그런 인성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인정을 해줘. 병신합이니까 식상하고 인성하고 합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을 인정을 해서 그 능력으로 사회 진출해서 사회생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쯤은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축 일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승하십시오.